여기는 미국 명문대의 축제 현장. 사람들에게 웃는 표정으로 자신이 만든 정성스러운 요리를 나눠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즐거운 표정으로 축제를 즐기는 이 여성 앞을 가로막는 어떤 학생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요. 이내 이 여성의 표정은 급격하게 어두워집니다. 대체 이 여성이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사예요. 저는 미국에서 꽤 유명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1학년 때는 학과를 정하지 못해 방황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본 한국 영화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버린 드라마는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그 드라마를 처음 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푹 빠지게 되었고 다른 한국 드라마들을 계속 보다 보니 자막 없이도 볼 수 있을 만큼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 후로 지옥,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도 정주행하며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죠. 밤낮 없이 미친 듯이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이젠 자막 없이 드라마를 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물론 가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켜긴 하지만 그마저도 한국어로 공부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한국학과에 가 있더라고요. 수업 들으면서 한국 문화에 저도 모르게 점점 빠지게 되고 있더라고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는지 알면 할수록 신기했죠. 요즘은 캠퍼스 곳곳을 다니다 보면 한류 열풍이 느껴져요. 친구들이랑 K-팝 댄스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다들 한국 아이돌 노래에 맞춰 춤추느라 정신없어 한다니까요. 한국 아이돌처럼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한국 아이돌들은 칼같이 박자에 딱 맞춰서 춤을 추는 건지 참 신기하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겠죠? 졸업하면 한국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계 기업에 취직하거나 미국 내 한국문화원 같은 곳에서 일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저의 꿈이랍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고 화창한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햇살이 따스해서 기분도 좋고 절로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길바닥에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가에 남자가 대자로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거지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젊고 잘생긴 동양인이었어요. 하지만 옷은 누군가 밟은 듯한 모양으로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져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온몸에 멍자국과 상처가 가득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이라도 당한 것 같았죠. 어떡하지? 저런 상태로 내버려 둘 순 없는데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머뭇거리던 찰나 그 남자가 상기된 얼굴로 간신히 입을 떼더니 신음하며 힘겹게 저를 불렀어요. 집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갑과 돈을 모두 털렸다며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30달러 정도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꼭 갚을 테니 부탁한다고 애원하듯 말했죠. 솔직히 신종 거지 수법인가 의심했어요. 요즘에는 거지들도 나날이 돈을 받는 수법이 늘어났거든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설마 거짓말은 아니겠지. 저렇게 다쳐가며까지 사기칠 리는 없을 거야. 믿어보기로 결심했어요.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남자에게 30달러를 건넸죠. 그 정도 액수라면 사실 없어도 그만인 돈이긴 했거든요. 그 남자는 제 도움에 크게 감동한 것 같았어요.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어떻게든 살해를 하겠다며 제 연락처를 물었죠.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그 남자가 긍정적인 의미로 번호를 달라고 한 건 맞지만 막상 연락처를 알려달라니 망설여지더라고요. 정중히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남자는 매달리며 사정했어요. 나중에라도 꼭 보답하게 해달라는 거죠. 계속 제 옷끝자락을 잡고 우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제야 남자는 안심이 된 표정을 지으며 자기 번호를 적어 제게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꼭 연락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고 덧붙였죠. 며칠 뒤 저는 그날 만난 남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정중한 어투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당일에 바빴던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제가 아니었으면 다친 몸으로 집까지 갈 수 없었다면서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으니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제안을 해왔죠. 이상하게 그와 다시 만나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던 저는 고민 끝에 식사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약속 당일을 기다리게 되었죠. 약속 당일,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제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며칠 전 도왔던 남자와 다시 만난다니 묘한 기분이 들었죠. 어떤 사람일지,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그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나기가 조금 두려워지기도 했죠. 낯선 남자와 식사를 한다는 게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기로 한 만큼 뭐라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으리라는 마음가짐으로 막연한 기대감을 품어봤어요. 어쩌면 이 만남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한식당이라는 약속 장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음식점을 고른 남자의 선택이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저로서는 정말 반가운 결정이었죠. 식당 위치를 확인해 보니 제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그 유명한 한식당이더라고요. 워낙 인기가 많아 그 동네에서는 줄 서서 먹는 집으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속으로는 이 식당에서 뭔가를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약간 긴장도 됐어요. 유명세를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웬만해선 당일 예약도 받지 않는 집인데 어떻게 자리를 구했을까 싶더라고요. 한편으론 오늘 같은 특별한 자리인데 당연히 미리 예약했겠거니 하는 안일한 생각도 들었죠. 여하튼 설렘을 안고 식당 앞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식당 밖에 줄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인기 있는 식당인데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 식당은 오늘 문을 닫았더라고요. 역시나 그렇지 하면서 줄도 안 서고 이 식당에서 어떻게 식사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려던 찰나 그 남자한테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문을 닫은 식당을 들어가도 되나 싶었지만 들어오라고 하니 식당 문을 열었죠.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저는 잠시 멍하니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식당 내부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아늑하고 정겨운 분위기였어요. 온통 나무로 꾸며진 인테리어에 한국 전통 그림과 장식품들, 곳곳에 놓인 아기자기한 소품까지 한국의 어느 식당에 들어가면 이런 분위기일까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구경을 하게 되었죠. 잠시 당황해하던 찰나 식당 안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며칠 전 제가 길에서 도왔던 바로 그 남자였죠.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절 반겼어요.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식당 주인이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이성민이라고 소개했죠. 성민 씨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성민 씨의 말투나 행동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던 이유를 깨달은 거죠. 알고 보니 성민 씨는 제가 도와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식당 문을 닫고 오늘 하루 저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둔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연일 줄을 서야 한다는 유명 식당에 고작 제 하루를 위해 영업을 쉰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살폈지만 정말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보잘것없는 도움을 준 것뿐인데 이토록 특별하게 날 위해 준 성민 씨의 마음이 고마웠죠. 그 식당은 오픈 주방이었고 성민 씨는 저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오늘의 메뉴는 불고기와 된장찌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입맛을 다시며 그가 요리를 하는 퍼포먼스에 괜히 기대감이 높아졌죠. 우선 성민 씨는 고기를 얇게 저며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재료를 다루는 모습이 무척 능숙해 보였어요. 다음은 된장찌개 재료를 준비했죠. 육수에 된장을 풀고 야채와 두부를 넣어 보글보글 끓이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식당에 가득 퍼졌어요. 군침이 절로 돌더라고요. 성민 씨는 양념이 배인 고기를 숯불에 구워내고 있었어요. 달짝지근한 양념 냄새에 절로 입맛을 다셨죠. 고기가 익어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성민 씨의 빠른 손놀림 덕분이었죠. 이내 불고기와 된장찌개가 완성되어 제 앞에 놓였어요. 와, 불고기를 한 입 가득 입에 넣어 씹어봤는데 얇은 고기가 겹겹이 쌓여 육즙이 팡 터지는 게 아니겠어요? 달콤한 양념이 입안 가득 채워지면서 아삭한 야채들의 식감이 너무 달지 않게 확 잡아줬죠. 적당한 짭짤함이 감돌면서 달달함은 입안에 계속 머물렀고 계속적으로 느껴지는 감칠맛에 저도 모르게 절로 눈이 감겼죠. 다음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구수하고 얼큰한 맛이 느껴지는데 한국인들이 뜨거운 걸 먹으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었거든요. 된장찌개를 한 입 먹어보자마자 바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속까지 확 풀리는 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건더기로 넣은 두부와 버섯, 호박까지 싱싱해서 식감도 좋았어요. 성민 씨가 정성스레 우려낸 육수 덕분에 시원하고 담백한 맛도 일품이었죠. 두 음식 모두 제가 이제껏 먹어본 요리 중 최고로 맛있었어요. 한국 음식 특유의 깊고 진한 맛에 매료되어 버렸달까요? 성민 씨의 요리 실력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한식당 사장이 직접 요리하는 음식이니 특별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정성과 노력이 듬뿍 담긴 음식을 맛볼 수 있어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한식을 만들어낸 성민 씨가 새삼 멋져 보였어요. 맛있는 식사를 하며 저희는 조금씩 어색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제가 성민 씨의 그날 일을 궁금해하자 조심스레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성민 씨는 그날 퇴근길에 흑인 무리를 마주쳤다고 해요. 괜히 시비를 걸며 따라오는 바람에 불편했는데 무시하고 가려니 오히려 화를 돋군 것 같더라고요. 결국 서너 명이 달려들어 성민 씨를 마구 두들겨 팼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운 나쁘게 흑인 깡패 무리들을 만나면 일단 도망가고 봐야 되거든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성민 씨도 여러 명을 상대로는 힘이 붙였던 모양이에요. 반항할 틈도 없이 일방적인 구타에 당했다고 했죠. 그렇게 죽도록 패놓고 지갑이랑 돈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던 찰나 근처에서 저를 발견한 순간 무작정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성민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로 마음이 속상해지더라고요. 그때 성민 씨가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을지 상상도 가지 않았거든요. 괜히 그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성민 씨는 어린 나이에 한국에서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왔다고 해요. 가업으로 물려받은 한식당 일을 하는 걸 보니 미국 생활도 쉽지 않았겠더라고요. 먼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존경스러웠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던 제가 살며시 입을 열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 잃지 않은 성민 씨가 멋져 보였거든요. 앞으로도 좌절하지 말고 꿋꿋이 견뎌내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민 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죠. 그러자 성민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움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성민 씨를 보면서 성민 씨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왠지 모를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관심 있는 문화권의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묘한 친밀감이 들었죠. 성민 씨 역시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에 반가워하는 눈치였어요. 현지인도 잘 모르는 한국 문화까지 알고 있는 외국인이 흥미롭게 느껴졌나 봐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길에 성민 씨는 다음에 또 만나자고 먼저 제안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면서요. 이렇게 한국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저희는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친분을 쌓은 뒤로 저희는 종종 만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성민 씨는 자기가 아는 한국 문화를 열정적으로 설명해줬고 저는 매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신났어요. 제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매력을 발견할 때마다 한국학을 전공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민 씨 덕분에 한국어 실력도 훨씬 많이 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안목도 깊어졌어요. 현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은 제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흥미진진했죠. 함께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맛집을 탐방하는 게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한국인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죠. 언제 한번 성민 씨한테 한국에 가보는 게 꿈이라고 말을 했는데 성민 씨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언젠간 함께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넘기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확 빨개지는 걸 느꼈죠. 그렇게 성민 씨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저희 학교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는 코리아 위크 축제가 다가왔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는 이 축제가 매년 열리는데 이 행사는 한국에 관심 있는 모든 학생들의 축제였죠. 특히 한국학을 전공하는 저희에겐 필수 참여 행사였어요. 행사 참여 계획서를 쓰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매력을 알리면 좋을까 깊이 생각하다 보니 역시 음식만한 게 없겠다 싶었죠.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레 그 문화까지 알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평소 성민 씨가 만들어준 한식 덕분에 저는 한식이라면 가리는 음식이 없었고 그런 제 입맛에 한국 음식은 최고의 선택이기도 했고요. 떡볶이와 비빔밥 그리고 불고기 같은 대표 메뉴를 먼저 떠올렸어요. 이 정도 음식이라면 축제 참가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만한 음식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만들든 망한 요리로 만들어버리는 요리 실력이었거든요. 한국 음식을 좋아만 했지
실제로 만들어 본 적은 없었죠. 아무리 요리법을 검색해봐도 손에 잘 익지도 않고 맛도 제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아 결국 성민 씨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코리아 위크에 한국 음식 부스를 내고 싶은데 요리를 잘 몰라서 고민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혹시 간단하면서도 인기 있을 만한 메뉴 좀 추천해 줄 수 있냐고 성민 씨에게 물어보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성민 씨는 김치볶음밥이랑 떡볶이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줬어요. 재료 준비부터 요리 과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전 일주일 동안 성민 씨에게 한국 음식 특강을 받게 되었어요. 성민 씨의 사려 깊은 지도 아래 요리 연습에 매진했죠. 처음엔 칼질도 낯설고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성민 씨를 따라 움직이다 보면 그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는데 그럴 때마다 묘한 설렘이 밀려왔어요. 저 자신도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민 씨의 곁에 있으면 따스하고 편안한데 한편으로는 긴장되고 두근거리고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를 정도로 몸이 굳어버리는 상태가 되곤 했죠. 그렇게 성민 씨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어찌나 빨리 흐르던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축제 당일이 되었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스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그동안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선보일 날이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오늘 하루 한국의 맛과 멋을 제대로 보여주리라 다짐했죠. 저는 미리 준비해 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축제 현장으로 향했어요. 밤새워 준비한 떡볶이와 김치볶음밥 재료를 부스에 정갈하게 진열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보니 개장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문득 성민 씨의 생각이 났어요. 가게 일로 바쁜 와중에도 제게 큰 힘이 되어준 고마운 존재였죠. 요리를 배우는 마지막 날에는 용기를 내어 성민 씨에게 한마디 했죠. 혹시 시간이 된다면 축제에 들러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의 응원이 있다면 더욱 힘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부스가 열리자 축제 참가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어요.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제 모습을 보면서 모두 잘 어울리고 예쁘다고 칭찬을 한마디씩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 외에도 달달한 냄새에 이끌려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모두가 기대에 부푼 얼굴로 한국 부스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정성스레 만든 김치볶음밥과 떡볶이를 저희 부스에 오신 분들에게 건넸어요. 달달한 냄새가 풍기는 따뜻한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는 모습에 절로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맛있는 한식을 만들 수 있는 거냐고 놀래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죠. 성민 씨한테 일주일 동안 특훈을 받은 보람이 있네 하면서 뿌듯해하면서 요리를 했어요. 그렇게 신나게 요리를 하던 중이었어요.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에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어 했죠. 이때 부스 앞으로 다가오는 한 중국인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중국 학생인 줄 알았는지는 계속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무언가 불만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절 훑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곧장 제게 다가와 한복을 툭툭 치며 따져 묻듯 말을 걸었죠.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은 중국 한풀을 베낀 옷이 아니냐며 한국이 중국 문화를 표절한 게 분명해 보인다고 했어요. 너무나 뜬금없는 발언에 순간 당황하고 말았어요. 제 눈앞에서 대놓고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행동에 불쾌함이 몰려왔죠. 하지만 축제의 즐거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했어요. 한복은 고유의 한국 전통 의상임을 강조하면서 중국 학생의 주장을 정중히 반박했죠. 한국학을 공부하며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때 정말 수업에 집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는 한복의 역사적 기원과 독특한 특성에 대해 차분히 언급했어요. 또한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문화적으로 교류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복이 한풀을 표절했다고 단정 짓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죠. 오히려 한국에서 먼저 착용되기 시작한 한복이 중국과 일본 등에 전파되었음을 강조했어요. 제가 논리정연하게 대답하자 중국 학생은 말문이 막힌 듯 보였어요. 저는 아무 근거 없는 억측으로 남의 문화를 비방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깨달았으면 했죠. 결국 그 학생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씩씩대며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당당히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새삼 느꼈어요. 중국 학생이 자리를 뜬 뒤 부스 앞엔 다시 여유로운 분위기가 찾아왔어요. 한복 논란을 잠재우고 한국 문화를 당당히 알릴 수 있어 뿌듯했죠. 그런데 그때 또 한 명의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번엔 일본인 학생인 것 같았죠. 그 학생은 먼저 김치볶음밥을 한 입 먹고 웩하면서 도발적인 말투로 물었어요. 왜 한국 행사에서 일본 음식인 기무치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파느냐는 거였죠. 김치는 기무치를 베낀 음식일 뿐이라며 한국이 일본 문화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니 그 일본 학생은 이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슈가 된 기생수까지 거론하면서 또 시비를 걸었죠. 한국은 그 드라마로 지금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지만 원작은 일본 만화를 베낀 것 아니냐면서요. 일본 문화를 도용해 성공을 거뒀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쳐댔어요. 최근 기생수를 정주행하느라 밤을 지샜던 터라 작품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었죠. 순간 울컥해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중국 학생과 실랑이를 벌인 뒤라 또다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긴 꺼려졌죠. 이성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옆에 서서 한마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옆에 선성민 씨는 먼저 김치와 기무치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담백하면서도 논리적인 말투로 김치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을 쭉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어서 성민 씨는 기생수 원작 만화가 일본 작품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드라마는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판권을 사들인 뒤 한국식으로 재창조한 작품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단순히 표절한 게 아니라 일본 원작의 특징을 10분 살리면서도 한국적 정서와 연출력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라 강조했죠. 일본 원작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건 오히려 문화 교류의 일환이며 세계적 인기를 얻은 건 작품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성민 씨의 논리에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도 수긍하는 눈치였어요. 도리어 성민 씨는 일본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 한국 드라마와 유사한 작품이 제작된 걸 예로 들며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쪽은 한국의 동의 없이 거의 표절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조곤조곤 팩트를 날려버리더라고요.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 열등감을 느껴 무차별적으로 도용 시비를 거는 일부 일본인들의 행태를 꼬집은 거죠. 논리적으로 완벽한 성민 씨의 일침에 그 일본 학생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일본 학생은 성민 씨의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에 쩔쩔매다 결국 얼굴이 빨개진 채로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민 씨의 논리정연한 말솜씨가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막무가내로 시비를 거는 일본 학생을 논리적으로 꼬집어내는 모습이 멋져 보였죠. 평소의 온화한 이미지와 달리 진지하게 문화를 수호하려는 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성민 씨를 바라보는 제 마음에 묘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고마운 걸 넘어서 성민 씨 자체에 대한 호감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죠. 성민이라는 사람의 매력에 빠져드는 느낌이랄까요?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까워지긴 했지만 사실 성민 씨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알진 못했어요. 하지만 축제에서 겪었던 일 덕분에 바른 소신을 굽히지 않는 점과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성민 씨의 모습 덕분에 성민 씨가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제 곁에 이런 멋진 사람이 있었다니 왜 몰랐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죠. 덕분에 코리아 위크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성민 씨가 화장실에 잠깐 간 사이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너무 부럽다는 표정을 짓는 게 아니겠어요? 저렇게 키도 크고 잘생긴 한국 남자를 도대체 어디서 꼬셔온 건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멋쩍은 웃음을 보이면서 그런 사이 아니라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이 저희 등을 떠밀면서 남은 시간은 데이트하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손살에 치면서 거절했지만 얼른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는 친구들 말에 못 이기는 척 성민 씨에게 코리아 위크 축제를 같이 보자고 물어봤어요. 환하게 웃던 성민 씨는 흔쾌히 좋다며 가자고 하더라고요. 축제에는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도 꽤 많았고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한쪽에서는 한국 노래에 맞춰 흥겹게 어울리면서 케이팝 춤까지 추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흥에 취해 몸을 움직이니 성민 씨가 귀엽다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얼굴이 빨개진 저는 다른 곳을 쳐다보던 찰나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저 멀리 다른 친구들이 사물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생수에 빠져서 이것저것 알아볼 때 배우들의 움직임을 사물놀이를 빗대서 촬영했다고 하던데 그 사물놀이가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사람들의 목이 휘황찬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 목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한번 해주고 그 자리를 떠났죠. 그렇게 점점 저녁 시간이 다 돼가고 있던 찰나 저희는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축제를 즐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민 씨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성민 씨를 바라보는데 성민 씨는 귀가 빨개진 채로 저를 보고 씩 웃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게 지내면서 자기와 연애해보는 건 어떻냐고 물어보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커플로 지금까지 예쁜 사랑을 하고 있답니다. 이번 방학 때 함께 성민 오빠와 한국으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추천하실 곳 있으면 꼭 방문해 볼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